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토픽 모의고사 제4회 읽기 53번에서 70번까지 문제를 모두 풀고 읽기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시죠? 다이어트를 하다가 요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볼 텐데요. 요요 현상은 식이요법에 의해서 체중 감량을 한 후에 감량했던 체중이 다시 원래의 체중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요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식단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요요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당질을 하루에 100g에서 200g 섭취하세요. 다이어트를 위한 권장 섭취량은 20g에서 100g인데요. 체중 감량에 성공하셨다면 당질에 대한 의존성과 체내 대사율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니까요. 당질 섭취량을 점차적으로 늘리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100g에서 200g 사이에서 본인의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당질 100g은 한 끼당 밥 반 공기를 드시면 돼요. 1세 이상의 모든 연령에서 평균적으로 필요한 양이고요. 평소에 활동량이 적은 분들께 적합해요. 150g은 3분의 2공기에 해당되고요. 성인을 기준으로 뇌와 근육, 기타 조직에 필요한 양이니까요. 대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께 권장드려요. 200g은 밥 한 공기에 해당되는 양인데요. 중등도의 활동을 하는 건강한 성인에게 필요한 양이니까요. 주 3회 이상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 적합해요. 물론 개인마다 적정량은 천차만별이니까요. 일주일에 10g씩 늘려가시면서 체중의 변화를 체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당질을 간식이나 야식으로 드시는 건 반드시 피하셔야 돼요. 당질을 섭취하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지방이 저장되고요. 혈당이 떨어지고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면 다시 지방이 연소돼요. 이렇게 지방의 저장과 연소가 균형을 이루면서 적정 체중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빵이나 떡볶이를 간식으로 먹게 되면 하루 종일 지방이 저장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요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적정량 내에서 식사로 드시면 돼요. 셋째로 식이섬유의 섭취량을 늘리셔야 돼요. 식이섬유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당질의 흡수를 억제하는 건데요. 그래서 당질을 많이 먹을수록 식이섬유도 함께 늘리셔야 돼요. 당질 10g당 1g씩 늘리시면 되는데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흰쌀밥이나 밀가루 대신에 현미, 오트밀, 고구마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기간 중에는 오히려 흰쌀밥이 허용되지만 다이어트 기간에는 식이요법에 최대한 집중하시고요. 운동은 다이어트 이후에 시작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당질 섭취량에 비례해서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늘리시면 되는데요. 종목에 상관없이 즐겁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운동할 시간이 없으시다면 간헐적 단식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체중 유지를 위한 적정 단식 시간은 12시간에서 16시간이고요. 아침을 30분 늦게 하시거나 저녁을 30분 일찍 드시는 방식으로 단식 시간을 점차 늘려가시면 돼요. 요요를 방지하는 방법은 당질을 100g에서 200g 섭취하시면 되고요. 간식이 아닌 식사로 드셔야 돼요. 그리고 당질 섭취량에 비례해서 식이섬유나 운동, 단식 시간 중에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늘리셔야 돼요. 53번, 54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하철에서는 줄을 서야 합니다. 조금 빨리 타려고 줄을 서지 않으면 먼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기분이 상합니다. 줄을 서서 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빠르고 안전하게 탈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줄을 서면 빈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줄을 서면 어때요? 더 빠르고 안전하게 탈 수 있습니다. 모두가 편안해지는 거죠. 지하철에서 줄을 서면 빠르고 안전하게 탑니다. 그래서 줄을 서면 모두 편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3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모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4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지하철에서는 순서대로 줄을 서야 합니다. 맞죠? 지하철에서는 먼저 온 사람부터 줄을 섭니다. 순서대로 줄을 서야 합니다. 2번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서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죠.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서면 기분이 나쁩니다. 먼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에 서면 기분이 나쁩니다. 3번. 줄을 서지 않으면 지하철을 탈 수 없습니다. 줄을 서지 않아도 지하철은 탈 수 있습니다. 4번. 지하철을 빨리 타려면 줄을 서지 않아야 합니다. 지하철을 빨리 타려면 줄을 서야 합니다. 줄을 서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더 빠르고 안전하게 탈 수 있기 때문이죠. 54번 정답은 지하철에서는 순서대로 줄을 서야 합니다.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55번, 56번 답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준수 씨, 어제 제가 나쁘게 말한 건 잘못했어요. 준수 씨는 바빠서 약속에 늦은 건데 저는 기다렸다고 화만 냈어요. 같이 영화관에 가기로 했는데 그냥 혼자 집에 와서 미안해요. 오늘 다시 만나서 영화 보러 가요. 제가 표를 사두었어요. 저녁에 회사 앞에서 만나요. 기다릴게요. 수지. 55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수지는 준수에게 미안해서 만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빈칸은 앞에 말이 뒤에 나오는 말의 이유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빈칸은 그러니까가 가장 어울릴 것 같아요. 수지가 미안한 것은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혹은 그러므로가 빈칸에 가장 어울립니다. 그냥 혼자 집에 와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만나서 영화 보러 가요. 이렇게 문장이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56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오늘 수지는 준수를 기다릴 겁니다. 수지는 준수에게 오늘 회사 앞에서 기다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기다릴 겁니다. 2번. 어제 준수는 수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제 수지가 준수에게 화를 냈습니다. 3번. 수지와 준수는 어제 영화를 봤습니다. 수지와 준수는 어제 영화를 못 봤죠. 같이 영화관에 가기로 했지만 수지 혼자 집에 와버렸습니다. 4번. 준수는 영화표를 사서 수지에게 주었습니다. 준수가 영화표를 사서 주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수지가 영화표를 샀습니다. 제가 표를 사두었어요. 이런 문장이 있었죠. 수지가 영화표를 샀습니다. 56번 정답은 1번. 오늘 수지는 준수를 기다릴 겁니다.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을 순서대로 맞게 나열하십시오. 가족들은 저의 새로운 요리를 먹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요리를 해줍니다. 어제도 가족들에게 새로운 요리를 해줬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모두 나가 앞에 있으니까 나 문장이 가장 먼저 나오는가 봅니다. 나를 먼저 시작해 봅시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요리를 해줍니다. 왜 요리를 자주 해줄까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가족들에게 새로운 요리를 해줬습니다. 가족들은 저의 새로운 요리를 먹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나다라만으로 금방 순서대로 문장을 나열하기가 쉽지가 않다면 저처럼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접속 부사들을 사이에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훨씬 쉽게 문장이 나열될 겁니다. 57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58번 저는 게임을 좋아해서 밤마다 게임을 합니다. 오늘 밤에는 게임을 하지 말고 일찍 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라. 어젯밤에도 게임을 하느라 늦게 잤습니다. 모두 가로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가를 제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해서 밤마다 게임을 합니다. 어젯밤에도 게임을 하느라 늦게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오늘 피곤했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게임을 하지 말고 일찍 자야겠습니다. 이런 순서가 가장 어울리는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순서대로 읽어볼까요? 저는 게임을 좋아해서 밤마다 게임을 합니다. 어젯밤에도 게임을 하느라 늦게 잤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늦게 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게임을 하지 말고 일찍 자야겠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59번, 60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기 전에 많은 것을 합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아침밥을 먹습니다. 빈칸. 그리고 샤워를 합니다. 빈칸. 아침에 샤워를 하면 상쾌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샤워를 한 뒤에 양치질을 합니다. 빈칸. 마지막으로 옷을 입으면 학교 갈 준비가 끝납니다. 빈칸. 이렇게 준비하면 보통 1시간이 걸립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빈칸이 4군데가 있었는데요. 아침밥을 먹지 않으면 하루 종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문장이 어느 곳에 들어가면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뭐뭐 때문이다 라는 것은 이유를 말할 때 씁니다. 아침밥을 먹지 않으면 하루 종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는 아침밥을 먹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침밥을 먹는다 라는 말 뒤에 이 문장이 들어가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아침밥을 먹습니다. 뒤에 기억이 가장 어울릴 것 같아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아침밥을 먹습니다. 아침밥을 먹지 않으면 하루 종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장을 연결하는 단서가 때문입니다 였어요. 60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저는 일어나자마자 양치질을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침밥을 먹습니다. 라고 했죠. 2번. 아침에는 시간이 없어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아침밥을 먹습니다. 3번. 아침에 샤워를 하면 추워서 저녁에 샤워를 합니다. 아침에 샤워를 하면 상쾌해서 아침에 샤워를 합니다. 4번. 학교 가기 1시간 전에 일어나면 모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준비하면 1시간이 걸립니다. 집에서 나가기 1시간 전에 일어나면 준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61번, 62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많이 틉니다. 에어컨을 틀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에어컨을 틀면 어때요? 시원해지죠? 시원해지죠? 그러니까 61번은 시원해져서 정답 넣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많이 틉니다. 에어컨을 틀면 시원해져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에어컨을 너무 오래 틀면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운 곳에 있다가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감기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름에 더워도 에어컨은 조금씩만 틀어야 합니다.
62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에어컨을 틀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에어컨을 틀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틀면 온도가 내려가죠. 2번. 에어컨은 여름에 제일 조금 사용합니다. 에어컨은 여름에 더울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제일 많이 사용하죠. 3번. 여름에는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름에도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4번. 에어컨은 한 번에 오래 틀어야 전기세가 조금 나옵니다. 에어컨을 한 번에 오래 틀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죠. 조금 나오는지는 모릅니다. 62번 정답은 1번. 에어컨을 틀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전제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름을 정리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가전제품 텔레비전 전화 핸드폰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선풍기 에어컨 전기다리미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리모컨 청소기 텔레비전 전화 핸드폰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선풍기 에어컨 전기다리미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리모컨 청소기 학생 여러분에게 안녕하세요. 한국 중학교 학생 여러분. 신나는 겨울 방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즘 방학에도 학원에 가야 해서 놀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은 방학 때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방학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한 달 뒤에 다시 웃는 얼굴로 만납시다. 63번. 선생님은 왜 이 글을 썼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방학 때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겨울방학에 즐겁게 지내라고 말하려고 이 글을 썼습니다. 1번. 겨울방학 숙제를 알려주려고. 2번. 겨울방학이 끝났다고 알려주려고. 3번. 겨울방학에 즐겁게 지내라고 말하려고. 4번. 겨울에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63번 정답은 3번입니다. 64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겨울방학에는 학원에 꼭 가야 합니다. 겨울방학에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2번. 한국중학교의 겨울방학은 한 달입니다. 한 달 뒤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방학은 한 달입니다. 3번. 선생님은 이제 학교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방학이 끝난 다음에도 만나자고 했습니다. 계속 이 학교에서 일합니다. 4번. 선생님은 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학생들이 게임하는 것을 선생님이 싫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64번 정답은 한국 중학교의 겨울 방학은 한 달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65번, 66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국어에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높은 사람에게 쓰는 존댓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비슷해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존댓말을 씁니다. 존댓말이 없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울 때 존댓말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존댓말을 잘못 쓰면 싫어하는 한국 사람이 많습니다. 존댓말을 쓰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일입니다. 65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어떤 말이 가장 어울릴까요? 예의 바르다는 다른 사람에게 착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행동입니다. 존댓말은 다른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하는 행동이죠.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높은 사람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의가 없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65번 예의 바르게 대하는 일입니다. 2번이 가장 어울립니다. 66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존댓말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만 씁니다. 존댓말은 가끔씩 나이가 같아도 사용을 합니다. 2번 한국 사람들은 존댓말을 틀리면 싫어합니다. 존댓말을 잘못 쓰면 싫어하는 한국 사람이 많지요. 3번 존댓말은 한국어에만 있어서 배우기 어렵습니다. 4번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는 존댓말을 쓰지 않습니다. 존댓말이 한국어에만 있는지 모릅니다. 4번 나이가 비슷해도 존댓말을 씁니다. 64번은 어떤 게 가장 어울리나요? 한국 사람들은 존댓말을 틀리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이가 높은 사람에게는 꼭 존댓말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66번 정답은 2번 한국 사람들은 존댓말을 틀리면 싫어합니다.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67번, 68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람들은 과자가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과자를 못 먹게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과자 값도 비싸져서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더 쌉니다. 그래서 집에서 과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 먹는 과자보다 몸에 좋고 가격도 빈칸 2개가 있는데요. 67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과자를 사지 않고 집에서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직접은 자기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직접 과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 먹는 과자보다 몸에 좋고 가격도 과자값이 비싸져서 집에서 과자를 만들어 먹는 게 더 싸다고 생각합니다. 사 먹는 과자보다 집에서 만든 과자의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기 때문입니다. 68번은 4번 비싸지 않기 때문입니다가 정답입니다. 69번, 70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제 병원에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물건을 찾으려고 하겠죠. 69번 기억 빈칸은 바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지갑을 찾으려고 병원에 다시 가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가 잃어버린 지갑을 주셨습니다. 지갑 안에 있는 학생증을 보고 누군가가 학교에 갖다 준 것입니다. 저의 전화번호를 몰라서 직접 학교로 지갑을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했습니다. 69번은 찾으려고 우리 4번 정답을 찾았습니다.
70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학생증에는 저의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학생증에 전화번호가 없어서 학교로 지갑을 갖다 주었습니다. 2번. 지갑은 찾았지만 학생증이 없어졌습니다. 지갑과 학생증을 다 찾았습니다. 3번. 저는 어제 병원에 가서 지갑을 찾았습니다. 지갑을 찾으러 병원에 다시 갔지만 못 찾았습니다. 4번. 저는 지갑을 학교에 갖다 준 사람과 만났습니다. 정답은 학생증에는 저의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이번 주 과제는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가는 말과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